또 좀 까칠하게 나타나는 부분들도 있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엄마가 좀 쟤는 저걸 좀 고쳤으면 좋겠다 했던 그런 부분들이신 것 같아. 그래서 저한테 얘기를 해줘서 그냥 이제 그때는 다 받아들였어요. 딴 때 같으면 뭐가 쪼글쪼글쪼글쪼글 됐을 텐데 저는 정말 감성을 공부하면서 그걸 알았거든요. 나를 다시 보는 거, 그리고 관계라는 거. 세상은 나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관계 속에서. 그래서 교회는 관계 시스템이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사회에 나와 타인과 이렇게 되는 관계는 다 관계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냥 그냥 옆에 있으니까 그냥 같이 어우러져서 사나 보다 하지만 부부도 관계고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도 관계고 내 이웃과의 사이도 관계고 특히 목회자들, 사역자들에게는 이 관계라는 게 엄청 필요한 거예요. 네, 몇 년 전에 EBS에서 EBS 교육방송이죠. EQ가 높은 아이들, 그러니까 감성 지수가 높은 아이들 5명. 걔네들은 이제 부모하고 면담을 하면서 이제 그걸 이제 뽑은 거예요. 뭘 이렇게 검사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초등학생들인데. 그리고 또 5명은 EQ가 보통으로 나오는 아이들. 이렇게 5명을 선발을 해서 딱 걔네들 10명을 데리고 이제 그 수련원으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이제 그 아이들을 통해서 어떤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이 아이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그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뭐냐면 EQ가 높은 그룹 5명, EQ가 보통인 그룹 5명 이렇게 해갖고 이제 일을 똑같이 맡겨주는 거예요. 근데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였냐면 도미노 있죠, 도미노. 네, 도미노를 하는데 EBS라는 도미노를 누가 더 빨리 어느 조가 더 빨리 세우는가를 하라고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은 빨리 해야 되겠죠. 네. 부지런히. 그죠? 막 성실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EBS가 색깔도 다르잖아요. 네, 그래갖고 이제 그거를 딱 지시를 하고 시간을 딱 재기장을 하는데 보통인 아이들은 그냥 우리처럼 여사로 와르르 덤벼들어서 그 도미노를 막 세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도미노라는 게 뭐예요? 하나 건드리면 그냥 다 원위치 돼버리는 거 아니에요. 일이 복잡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막 자기네들이 하다가 누가 잘못 나가고 탁 쓰러지면 야 그거 그러는 거 아니잖아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좌충우돌 해가면서 그거를 세우는 거예요. 근데 EQ가 높은 집단 아이들은 가만히 생각하면서 자기네들끼리 의논을 하더래요. 의논을 하면서 EBS가 있으니까 너랑 너는 E자를 해, 너랑 너는 B자를 해, 이렇게 하고 역할을 분담을 하더래요. 그래갖고 이제 시작을 하니까 그래도 걔네들도 넘어뜨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딱 넘어지면 이쪽 보통인 아이들은 어땠다 그랬죠?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리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 대부분이 그러잖아요. 100%적으로 제가 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이 EQ가 높은 아이들은 괜찮아 다시 하면 돼 이렇게 반응을 하더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그 아이들한테 그 동강에서 하는 게 리프팅이죠. 보트 타고 막 내려오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시켰어요. 그 조로. 그랬더니 이제 보통인 그룹 아이들은 와 그러고서 이제 조끼를 다 입고 막 노를 젓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려가다가 보면은 어떻게 돼요? 뒤집어지기도 하고 막 추렁거리기도 하고 막 노를 잘못 져갖고 뺑뺑 돌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때마다 야 그게 아니야 야 그래서 다 그런 게 보통 사람들 모습이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 EQ가 높은 집단 아이들은 어떻게 했겠어요? 조직적으로 또 한 번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너는 힘이 세니까 그러면 이쪽에는 2명하고 이쪽은 좀 약한 애들이 3명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 둘 하면 노를 이렇게 맞춰서 젓자. 이렇게 이제 짜고 그거를 이제 조직화시켜서 올라가갖고 그 다음에 하다가 보면 거기도 실수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아니야 괜찮아 너 잘했어 열심히 하자 이렇게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근데 걔네들은 뭐 EQ 감성지수 이거를 알았느냐면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걔네들은 그 부모가 또 갖고 타고나는 것도 있지만 부모가 아이를 어떻게 교육을 시켰느냐에 따라서 이게 완전히 마인드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요 IQ하고 다르게 EQ는 개발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우한. 올라갈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여러분 그 머시멜로 있잖아요. 애들 이렇게 솜사탕 같이 해서 먹는 거 미국 애들은 엄청 좋아해요 그거. 근데 그걸 가지고 애들 10명한테 이렇게 앉혀놓고 탁자에다가 그걸 탁 놓고 지금부터 30분을 기다리는 아이들 30분까지 기다리는 아이들한테는 나중에 5배를 주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럼 여러분요 그 어린애들이 그게 통제가 될까요? 장장 30분 동안은? 힘들어요. 5배 준다니까 와 했지만 조금 있어 보니까 이게 먹고 싶어 미치겠는 거. 그러면은 에이 그리고 먹어버리는 애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아니지. 그죠? 그냥 먹어버리는 애가 있고 어떤 애는 아니야 조금만 참아야지. 아니야 조금만 참아야지. 이러고 참다 먹는 애가 있는 거예요. 30분이라는 시간이 보통 긴 시간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30분까지 또 참는 애가 있다는 거예요. 참아야 하는 이게 나누어진 아이들을 갖고 몇십 년 뒤에 그 애들이 어떻게 되는가를 데이터를 낸 거예요. 그랬더니 후딱후딱 집어먹던 애들은 다 뭐예요? 별 볼 일 없이 자란 거예요. 어디 가든지 막 좌충우도 부딪히고. 그리고 이제 중간 정도까지 견딘 아이들은 그냥 뭐 나름대로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고 이 30분 넘게 기다린 아이들. 이 아이들이 거의 다 사회에서 지도자 측에 있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일부러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한번 그러면 그거를 기본 베이스로 해갖고 우리가 한번 돌아다 보세요. 지도자 그룹에 있는 사람은요 어떤 거를 할 때 굉장히 신중해져요. 함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예를 들어서 성향이 그렇지 못하던 사람도 지도자의 위치에 서게 되면은 한 템포 뒤로 물러가서 신중해져요. 그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지도자를 선출할 때 또 어때요? 약간 그런 사람을 선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EQ라는 게 이게 IQ보다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IQ는요 우리가요 90%도 못 써먹어요. 10% 정도밖에 못 써먹어요. 머리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머리가 원체 좋은 아이들은 뭐가 있냐면 이렇게 제가 이제 옛날에 수학을 가르칠 때 하나를 가르쳐 주잖아요. 그럼 걔네들은요 왜 선생님이 그렇게만 해야 돼요?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리고 엉뚱한 방법이 나와요. 그럼 그때는 제가 썸뜩 이거 어설프게 가르쳤다가는 내가 막말로 망신당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저게 좀 IQ가 낮은 아이들은 그냥 치지고 이러고 있고 IQ가 높은 아이들은 이게 머리가 확 돌아가는 게 다른 거예요. 그러나 그게 뭐를 다 좌우하는 건 아니더란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서울대 나온 사람들의 성공률보다 연고대 나온 사람들의 성공률이 더 높다 하는 게 뭐냐면 저는 이제 선생님들을 채용해봐서 알아요. 연고대 뭐 이렇게 좀 약간 뭐 한 2류 이렇게 나온 아이들은요 놀 줄도 알고 공부할 줄도 알아요. 놀 줄도 알아요. 근데 서울대 나온 애들은 진짜 꽁생원. 공부밖에 몰라. 그냥 그것밖에 몰라서 이렇게 돌아앉혀놓으면 멍청해요. 뭐 지금 다 그렇진 않아요. 지금은 뭐 서울대를 나와서도 뭐 그런 거 없지만 예전에는 특히 더 그랬어요. 근데 저희가 선생을 뽑을 때도 보면은 서울대 나온 아이들은 저점잖게 이렇게는 있어요. 근데 애들을 가리키는 테크닉이라든지 그 애들하고의 관계를 잘 못하더라고요. 선생도 애들하고 관계를 잘해야 돼요. 그죠? 선생이 마음에 들으면 애들이 공부 안 하던 애들도 공부를 해요. 근데 선생이 밥맛 없으면 공부 안 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저예요. 왜냐면 제가 중학교 들어갈 때는 오빠가 열심히 가르쳐줬고 제가 영어를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그냥 발음 끼고 목사님 그죠? 발음 끼고 목사님 다 했어요. 그래서 영어를 읽기도 잘하고 시험만 보면 100점이고 이랬어요. 근데 2학년 때 담임이 영어 선생님인데 진짜 싫은 거예요.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했어요. 그리고 수학을 별 볼 일이 없었는데 수학 선생님이 총각 선생님인데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해갖고 고등학교 가서는 수학이라면 자타가 인정하는 탑이었어요. 사람이 그런 거예요. 내가 좋으면 관계가 좋으면 열심히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안 시켜도 해요. 너무 좋으니까. 근데 하나님하고 관계가 안 좋으면 교회 가서 기둥 뒤에 숨어갖고 목사 쳐다보고 뭐를 저쪽 너가 설교를 더 잘하고 이러고 앉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래요? 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가기 전에 목사님하고 관계가 안 좋은 문제 그렇게. 그리고 교회에 밥맛 없는 사람, 싫은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교회 가기도 싫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관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감성을 공부하면서 제가 약간 제멋대로인 면이 있구나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지금 부끄러운 얘기인데도 넘설스럽게 다 하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잘나서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강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부족한데 제가 이거를 깨닫고 보니까 어떤 부분이 내가 이렇게 약했었구나 하고 그거를 내가 인정하는 순간부터 여러분들 고칠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요, 내가 나 잘못된 거 없어 하는 사람은 절대 못 고쳐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요, 은혜 받는 것도 지가 잘못된 걸 알아서 회개부터 해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언제 죄를 졌어요? 나는 교회 처음 가서요, 회개하라 그러면 제일 기분 나쁘더라고. 맨날 죄인이라고 그러고 내가 무슨 죄를 졌는데? 이게 기분 나쁜 거예요. 그거는 또 그 입장에서 생각해 줘야 돼요. 안 그러세요? 왔는데 막 회개하라고 그러면 그 사람 입장에서 뭘 회개해? 내가 뭐를 했는데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들이 이제 이 문제를 풀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먼저 인정하는 거. 그래서 지금까지 공부했던 건 뭐예요? 자기 인식, 자기 감정 읽기, 자기를 주장하는 법 이런 거를 배우셨잖아요. 근데 제가 약간 건너뛰었어요. 요번이 종강이죠? 그럼 7월달도 수업 있어요? 그냥 계속 나가는 거예요? 죄송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공감과 소통을 먼저 하는 것이에요. 대인 관계에서 가장 중심에 있는 거예요. 이게 감성에 있는 건데 우리가 몇 년 전부터 무슨 얘기들을 많이 해요? 공감, 소통이라는 얘기를 매스컴에서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네, 많이 해요. 예, 많이 하잖아요. 근데 뭐냐면 그게 바로 감성 지수가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의 차이예요. 그 감성 지수의 그 핵심에 들어가는 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지는데 자기 감정 인식, 그 다음에 뭐예요? 타인과의 관계. 네? 그렇겠죠? 그 다음에 사회, 그 공동체 속에서의 관계.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우리가 타인과의 관계. 그러려면 뭐예요? 이렇게 소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소통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소통이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하고 얘기하다 보면 기분 나쁘고 짜증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는 얘기하고 나면 막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되느냐는 거죠. 근데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이 공감을 잘해줘야 돼요. 나이를 먹으면 사람의 성격이 어떻게 돼요? 좀 완고해지죠. 나도 모르게 그렇게 돼요. 그리고 내가 살아보니까 이러고 젊은 애들 말을 잘 안 들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젊은 애들은 노인들하고 얘기를 하고 싶어 해요? 안 해요? 왜 그래요? 지 생각만 맞다고 그러니까. 당신 생각만 맞다고 그러니까 말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요, 노인을 좋아하는 청년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그렇구나. 그거 피해가 잘해주는 사람을 좋아하죠? 그죠? 왜 그래요? 자기네들을 이해해주는 거고 말이 소통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공감과 소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감과 소통을 이제 오늘 먼저 할 건데, 노럴드 레이건이 누군지 아시죠? 미국 대통령이죠. 네.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면 젤리빈을 먹는 모습만 보고도 그 사람의 성격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밥 먹는 모습, 예를 들어서 밥을 먹는데 그 사람이 식탁 위에서 하는 행동을 보면 그 사람 성향이 어느 정도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그죠? 앉아갖고 전만 먹으면서 좋은 맛을 툭 골라 먹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먼저 챙겨주는 사람이 있죠. 그죠? 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서는 천천히 있고 나오면서 에이 이러고 나오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나오면서 그 계산대에서 가르치고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뭐 음식이 어떤, 그죠?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그리고 계산대로 가려고 그러면 꼭 화장실 가는 사람이 있어요. 화장실로 가버려. 그럼 화장실 갔다 올 때까지 가만히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답답한 놈이 먼저 내는 거예요. 성질 급한 놈이, 저 같은. 안 내보려고 일부러 신발을 한번 늦게 신어봤어. 근데 또 화장실로 가는 거야. 그래서 가만히 앉아있어 봤어. 안 나와. 거기서 보나 봐. 내가 계산대 앞으로 가나 안 가나.
나 오늘 목사님 그 얘기하니까 찔림 있는 게 내가 오늘 점심 살라 그랬는데 야 밥을 너무 늦게 먹잖아요. 아니 오늘 점심 때 아니 그렇게 내가 얘기하는데 아니 목사님 나보고 오늘 밥 사라 그랬거든. 그래서 내가 순종하는 마음 살렸는데 밥 먹을 때는 내가 계산해야 하는데 밥을 너무 먹게 보니까 벌써 끝난 거예요. 아유 주여 그 생각이 나서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먼저 갈 계산을 해놔야 돼. 제가 충신교회에 있을 때 저는 그런 아니 그 밥을 목사님을 너무 늦게 처음 먹어. 봤어요. 처음 봤어요. 그리고 뭐냐면 분명히 이렇게 이제 그 구역 대신방 하는데 구역 신방하고 이제 식사를 하러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밥을 다 먹은 다음에 막 뛰어나오는 거예요. 계산하려고. 계산이 이미 됐습니다. 그 보면은 목사님이 들어가면서 카드를 놓고 그랬겠네. 그래야 되겠어. 네. 그러니까 이미 다 질러졌는데 어떻게 했냐고요. 그 목사님이 그러셔서 저는 목사님한테 밥을 그분한테 처음 얻어먹었어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밥 대접 잘 안 해요. 그리고 성도들도 힘들어하고. 아니 잘하는데 우리 아니 근데 성도들도 목사님이 사주는 밥 편하게 못 먹어요. 근데 자기네들이 내려고 해요. 나빠서가 아니라. 네. 근데 이제 우리 제부 얘기를 좀 할게요. 우리 제부는요 원칙이 딱 뭐냐면 사례비 외에 주는 돈은 안 받아요. 못 받게 해요. 진짜 안 받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 와이프도 뭐 다 똑같잖아요. 그거 안 받았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제부가 기도 한 대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주시라고. 왜냐하면 우리 동생이 이제 제가 우리 집에서 처음 믿고 그 동생이 대학교를 가려고 하는데 미술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미술이 이제 홍익대를 찾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재수를 시킨 거예요. 근데 재수를 미술이 돈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2년은 못 시킨다, 또 못 시킨다. 그래서 얘가 할 수 없이 이제 전과를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공부를 했는데 그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1차를 써서 만약에 합격을 하잖아요. 그러면 2차를 못 쳐요. 그래. 네? 그랬는데 얘가 시험을 그때 학력고사를 보고 나서 제가 목사님을 모시고 왔는데 복을 받은 거야. 근데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시는데 갑자기 소뚜껑 있잖아요. 불 딱 끄고 가마 소뚜껑이 확 열리는 것 같으더래. 그러니까 막 이 속에서부터 막 뜨거운 거 확 올라오면서 얘가 그냥 헛겁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났는데 얘가 그때부터 원서를 못 쓰는 거야. 근데 그때 그랬대. 하나님이 저를 원하시면 쓰시라고 그랬대. 지가. 그랬는데 이게 진짜 뭘 증거를 보여달라 그랬대. 그때 이제 그 증거를 본 거야. 그게 지가 이제 나도 생각도 안 했어요. 근데 지가 이제 마음에 찔리는 건 있잖아요. 근데 보니까 우리 엄마가 보니까 이자 것이 원서를 안 쓴 거야. 1차를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보니까 이 장신대가 2차였어요. 장신대가 1차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1차를 중앙대학교를 쓰려고 중앙대학교를 갈 수 있다라니까 써야 되는데 만약에 붙으면 여기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그냥 안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나한테다 전화를 걸어갖고 욕을 하는 거야. 미치려면 너나 미치지. 내가 엄마 내가 뭐 걔한테 뭘 어떻게 했길래. 그때 엄마는 교회 안 나가셨어요? 안 나가셨죠.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 남편이 있다가 어머니 만약에 그 학교 붙으면 제가 학비를 대겠습니다. 우리 엄마가 더 열이 난 거야. 그래 니들이 나를 갖고 무시받냐. 응? 그래 일반 대학 가면은 학비를 못 대주고 그 학교를 가면은 대주냐 막 이런 거예요. 이 신학교는요 점수가 안 나와요. 이렇게 다른 학교는 그 점수 기준이 나오잖아요. 근데 신학교는 그게 없어요. 말하자면 맨 위서부터 맨 끝머리도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점수 차이가 엄청나요. 없는 거예요. 근데 얘가 갑자기 거길 간다니까 우리 엄마 기가 찬 거지. 근데 1차를 안 친 거예요. 그리고 2차를 쳤는데 2차를 떨어지면 어쩔 거냐고. 안 치니까 우리 엄마가 이렇게 안방에서 머리를 갖다가 베개에다 쳐박고 엉덩이를 하늘에다 대고서는 확 포박고 앉아서 이러고 있더래요. 안 쓰고. 근데 이제 붙어서 기독교학과 간 거예요. 가서 거기서 이제 제부를 만난 거지. 제부가 욕심도 많아. 그 꺼내셔가지고 그 문에서 여기 알람이. 예, CC예요. 난 괜찮네. 제가 대책 없이 한참 물려. 알람인가 봐? 예, 알람이. 꺼놔줘야 돼. 공격이 하든
이제 제가 얘기하기를 군복을 주세요. 이제 이걸 몇 가지 조항을 주셨어요. 본인이 빠르지 남의 보면 그런데 주신 거예요. 그렇게 강직한 거예요. 성격이. 근데 되게 유해요. 보기는 뭐 나는 한 번도 그 사람이 이렇게 감정이 표현되는 걸 못 봤어요. 여태껏 20년 넘게 살았어도 화내는 것도 못 봤고 또 그렇다고 좋아서 막 웃는 것도 못 봤고 그냥 항상 네 이거예요. 저질감. 네. 근데 그 사람 속을 어떻게 알아요? 우리 동생이 막 어떨 때 답답해서 막 이게 넘어가는 거예요. 뭐 지금 막 벼락칠 일이 일어났는데도 끄떡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의 감정을 굉장히 잘 케어하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감정을 딱 지키고 이거를 일목요연하게 정리정돈 할 줄 알고 외부에 의해서 휘둘리지 않는, 그리고 내가 어느 관계에 서 있어야 되는가를 분명하게 있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외유내강이 좋다니까요. 그게 외유내강이잖아요. 근데 내강 외유는 뭐예요? 맞죠? 외강 내유는 남이 볼 때는 굉장히 그것도 저야 대표적으로 팍팍하게 뭐 잘할 것 같은데 속빈 강장이 아무것도 없어. 속은 약해갖고 막 이러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는 항상 그랬어요. 외유내강이 좋다. 근데 외유내강인 사람들은 벼락을 칠 일이 일어나도 자기 하던 일을 해요. 그거에 별로 영향을 안 받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남편하고 피부로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요 화가 나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12시간.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 하던 일 다 해. 베란다로 돌아다니면서 빨래도 하고 뭐 치우고 다치고. 그러면 나는 도대체 저 사람은 뭐야 이래요. 근데 자기 할 일을 그냥 해요. 그게 외유내강들의 그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볼 때도 이제는 무심코 보지 마세요. 아, 저 사람한테는 저런 면이 있구나. 나에게는 또 이런 면이 있구나. 이게 장단점이 다 있어요. 그게 다 좋지는 않아요. 장단점이 다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몸만 챙기면 돼요. 장점만. 그리고 단점에 대해서는 비난할 일이 아니라 내가 포용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 이제 관계가 좋은 관계가 만들어져 갈 텐데, 이 공감, 감성이라는 게 뭐냐면 공감을 끌어내는 능력이에요. 이모션. 그 사람의 마음을 끌어내서 그 사람이 일할 수 있도록 이끄는 거예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도자들한테는 굉장히 필요하겠죠. 그래서 공감 능력은 인간의 자체 지능 중에서 개인 영역, 사회 영역, 생존 영역, 이런 부분에 일상생활을 효과적으로 영위하는 데 필요하고 미묘한 감각이자 감수성이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이제 알아가지고 공감 뭐 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이렇게 듣다 보면 공감이 뭔지도 모르고 공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공감은요, 어머 그랬니? 이게 공감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맞장구 잘 쳐주는 사람은 공감한다. 맞장구 딱 쳐놓고 뒤에 가서 뒷담화하는 거 그건 공감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옆에서 이렇게 보면은 앞에서 어머 이러고 뒤에 가서 뒷담화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게 너무 싫었어요. 뭐야, 싫으면 앞에서 싫다고 그러지 왜 뒤에 가서 저래? 그래서 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봤어요. 그런 걸요. 전 그냥 있는 그대로예요. 이게 있는 그대로도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면 싫어도 그걸 이렇게 덮을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목회자가 되고 나서 그 부분을 굉장히 필요하다는 걸 알았다고 저번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죠? 그걸 풀기 위해서 화장실 가서 막 쇼를 하고 나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감정을 막 그렇게 드러낼 수가 없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역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공감 능력이라는 거는 뭐냐면 언어로 표현되거나 표현되지 않은 타인의 생각과 감정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에요. 사람이 다 말하고 살지 않아요. 근데 왜 분위기가 이렇게 들어가면 싸한 분위기가 느껴질 때 있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왜 있으면은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 그런 느낌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을 보면 그냥 그 사람하고만 있어도 마음이 편한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근데 이거는 뭐예요? 표현하지 않아도 내가 그 감정을 느끼고 인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타인의 생각과 감정을 파악하고 그들이 왜 그런 감정과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저는 요 이해까지는 못 가요.
생각과 감정을 파악은 해. 눈치는 엄청 빨라. 딱 보니까 이거 뭐가 좀 이상하구나. 예민해요. 이게 아니야 말이 확 지나가면서도 그 분위기가 확 느껴져요. 그러면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해를 잘 못해요. 이게 이제 뭐냐면 뭘 그걸 그렇게까지 생각해 좋게 생각하고 넘어가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요 좋게 생각하고 못 넘어가겠는데 이건 내 기준인 거죠. 그잖아요. 근데 뭐 그런 정도 그냥 넘어가 이러면 그 사람은 열받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이게 이렇게 나를 막 초토화시키면 안 되는데.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여러분들과 하겠어요? 저러고 해야지. 그래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되지. 어떤 분이 저보고 뭐라 그러냐면 강의를 하는데 좀 어려운 말도 좀 쓰고 이렇게 아니요 그 강의를 하면서 무슨 나를 자랑할 일이 있어 내가 그랬어. 나 이렇게 알고 있다고 자랑할 일이 있어? 상대들이 잘 알아들으면 되는 거고 저 사람이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인지 없는지는 내 프로필을 보면 되는 거지. 내가 거기다 대고 뭐가 쪼쪼쪼쪼 막 어려운 말 해봐야 머리만 아픈 거 여러분들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인지 저- 모르죠. 모르잖아요. 근데 제 강의 들으면은 되게 쉽지. 쉽고 진짜 이해가 공감이 잘 되죠. 왜냐면 이게 우리 일상생활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근데 우리가 그거를 체계화시켜서 깨닫고 있지를 못하고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무시하고 그러니까 아 이런 게 있구나. 아 이런 부분이 나는 강한데 이런 부분이 약하구나.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럴 거예요. 그 공감을 잘해주는 분이 있고 아, 나는 그런 게 좀 약했어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타인의 생각과 감정을 파악하고 그들이 왜 그런 생각과 감정을 가졌는지를 뭘 해야 돼요? 이해를 하는 능력이에요. 이해한다는 건 뭐예요? 아, 저 그럴 수 사람이 지금 그래서 그렇구나. 그럴 수 있겠다. 그건 참 많이 힘들었겠다. 이것까지 생각을 해야 돼요. 아, 참 많이 기분이 좋았겠다. 왜냐면 나는 초상이 나갖고 슬퍼 죽겠는데 저 사람은 막 좋아서 난리야. 나중에 보니까 로또 맞았어. 그러면은 내가 초상 나서 나 슬픈 거랑 그 사람 로또 맞은 거랑 내가 그 기분은 이해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도 공감력이 떨어지는 거지. 로또를 아무리 맞았어도 초상 나갖고 있는 사람 앞에 가서 막 좋아서 힘을 주면 그 사람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너나 나나 뭐 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타인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이거를요 그렇게 만만하게 쉽지 않아요. 왜냐면 내가 파악하고 이해하려면 뭐예요? 정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지멋대로 이해하고 파악해갖고 그죠? 지멋대로 나를 갖고 막 이렇대. 그러면 이게 이제 멘붕 오는 거죠. 난 아니야. 아니래는데 자기는 그렇대. 그 누구 눈으로 본 거예요? 내 눈으로. 자기 눈으로 본 거예요. 황당스럽죠. 여러분요 사람들 대할 때요 사람들은 대개가 지 기준으로 봐요. 맞아요. 네. 지기 내가 거짓말 잘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은 다 거짓말하는 줄 알아요. 그리고 내가 잘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다 믿을 만한 줄 알아요. 진짜예요 여러분들 이건요. 응? 지는 거짓말 잘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정직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다 자기 기준이에요. 판단하는 게. 그러니까 함부로 판단해도 안 되고 내가 정확하게 이해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객관적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기 눈만 맞다고 막 우겨대면요 정말 얘기하기 싫어요. 말하기 싫어요. 자식이라도 말하기 싫어.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그냥 진짜 확 죽어먹어. 아유 밑으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막. 왜 들어가고 싶으지? 은혜가 되나 봐요. 장모님 너무 좋아하시네. 근데 여러분요 목사들이 자기 말만 맞대. 저는 왜 아프냐 왜 춥냐 나는 이거 따져요. 다른 건 아니라. 난 더운데 왜 춥냐? 이걸 어떻게 아버지. 이해를 못하는 거왜 춥냐? 한겨울에도 난 매운 날 입는데. 아, 그런 걸 따져요. 목사님은 장로님은 내복을 안 입으신다고요? 반대로 거꾸로 아니 추위를 추운 타시고 사람도 있고, 추위를 안 추운 타니까 사람도 있고 안 추운 그런 사람도 걸 있지. 따진다고요 그런 거를. 아니 이해를 못하니까. 잠잘 때 창문을 열어놓으면 춥잖아요. 네. 네. 그럼 추우면 닫아주면 되는데 그러면 이불 덮는다고 이야기하지 창문은 안 닫고. 그럼 너 저 방 가서 자 그래요. 근데 또 저 방에는 안 잔대요. 제가요 추위를 탔어요. 그래서 한여름에도 이불을 돌돌돌돌 말고 잤어요. 그리고 남편은 더위를 타가지고 너무 막 어떻게 어쩔 줄을 몰랐어요. 근데도
그래도 이제 저는 똘똘똘 말고 자주 자기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고 자요. 우리는 그거 갖고 싸워보진 않았어. 그런데 이 갱년기가 오니까요. 어느 날부터 막 내가 벗어 제치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막 더워갖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그래도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말 안 했어요. 뭐 저희도 말을 안 했습니다. 그 뭐 어떻게 자기 체질이 그래요. 말을 안 근데 하고 저게 부러워. 근데 저 정도로까지 입는 거는 안 부럽고 딱안 입는 거. 저희들 야단나요. 아니 어디 나가면 다른 사람들이 걱정스러워서 쳐다보잖아요. 저 정도 입으면 지금 마스크를 야단납니다. 다 하고 다니잖아요. 네. 한 번은 제가 깜빡 잊고 마스크를 안, 저 지금 안 해도 돼요. 마스크 네. 안 하고. 네. 예방접종을 했기 때문에. 마스크를 안 하고 나가서 딱 서 있으니까 네. 막 지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겠더라고. 맞아. 그래요. 이상한 거에 뭐가 이렇게 허전하고 사람들이 다 지나면서 나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이거 예방접종 다 끝나도 한참 동안 이거 못 벗겠다. 그리고 이거 쓰고 다니는 게 얼마나 편한지 몰라. 얼굴이 안 보이니까. 빠찌는 언제 준대요? 네? 빠찌는 언제 줘? 1차 때 줘? 2차 때 줘? 2차 맞아야 주겠죠. 배지 준대요. 그래, 정면에서 이제 확인증이 안 하고 다녀도 이제 이게 달고 야, 다녀. 근데 이걸 달아도 이거 못 벗을 것 같아. 맞아. 난 이거 너무 좋아. 좋기는 뭐 좋아. 아니 숨 쉬는 것만 안 불편하면 네. 이걸 쓰고 다니는 게 나를 감추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점도 있더라고. 습관돼 갖고 써야 될 것 같아. 여름에는 차라리 이걸 감추지 말고 이걸 감추는 게 낫지. 눈이요? 선글라스 쓰는 게 낫지. 감추려면. 선글라스가 더 강하지 않나요? 사모님은 선글라스 쓰시기 잘 어울리긴 하시더구나. 공감대 다 아, 하잖아. 눈물이 나서 그래. 시력 그러니까 시력 약하고 그러면은 저는 선글라스 끼면 상대방들이 너무 강하게 지금도 강하시요. 무지 도도하게 보고 막 이래요. 저는 이게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마다 사모님도 선글라스 딱 끼시면 되게 도도해 보여요. 그 세련되게 멋있어 보인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선글라스 꼈는데도 그냥 시골 아줌마 같은 거. 그 사람들 왜 끼고 다니지 하는 사람도 있어요. 보수 같아. 아, 이 공부는 언제까지 해요, 저렇게?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다양한 배경과 문화를 가진 사람들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여러분요 필리핀에 가잖아요. 저는 필리핀 마닐라에 도착해갖고 깜짝 놀랐어요. 그 공항에서 나와가지고 가는데 딱 왜 우리 60년대 청계천 있죠. 청계천 네. 생각나세요? 네. 진검다리라고 하잖아요. 검정다리. 그 왜 이렇게 청계천에다가 이렇게 다리 네네. 이렇게 나무 기둥 같은 걸 세워놓고 그 천막촌 있었잖아요. 네네. 딱 거기 보면 옛날에. 네, 그런데 또 보면요 이 페트병이 없어요. 없어갖고 콜라를 음식이 다 그 저기 뭐야 그 뭐예요 그 마가린이 아니고 뭐죠 그 버터 아유 버터는 고급진 거죠. 마요네즈? 마요네즈 말고 있어요. 그거 뭐라 그래 그 근데 기름기가 엄청 많아요. 그게 이 사람들이 콜라를 먹는데 비닐봉지에다가 빨대 꽂아갖고 먹어요. 그리고 남자들은 다 반바지 내놓고 옷들이 다 벗고 이러고 서 있어. 그러니까 딱 우리나라 60년대 뭐야 초계천의 그 검정다리라고 그랬어요. 거길 보는 것 같더라고. 근데 지금도 그래. 그리고 차선이 없어. 맞아, 자기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야. 만약에 뒤에서 빨리 가라고 빵빵 누르면은 확 나와갖고 총빵 쏴버린대. 그래. 그러니 이게 근데 가다 보니까 포크레인이 길거리에 이렇게 탁 갖대고 공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는 거야. 근데 우리가 거기서 뭐 어쩌고저쩌고 해봐요. 돈 그러면 이제 그 틈을 타고 다니면서 이제 돈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자들이 그냥 입술에 새빨게 꼬이고 막 손톱도 이렇고 막 여기다 뭐를 치렁치렁 단 사람들이 이러고 다녀. 그럼 우리들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 관점으로 보면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 한 말이 있어요. 그 이멜다인가요? 네. 이멜다 그 알코올 구두 있잖아요. 네네네. 구두가 고도가. 2,000컬레래. 2,000컬레. 그러니까 우리는 다 망해먹은 그 저기 뭐 나라에서 어떻게 그렇게 호사를 하냐는데 그 필리핀 사람들은요 당연한 거래요. 완전히 보는 게 다른 거예요. 뭐냐면 그만한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을 접하려면 거기는 내가 어떤 레벨의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옷과 구두 이거를 다 갖춰요.
그러니까 2,000 컬레 정도는 당연화되는 거예요. 생각이. 그렇게 달라요 생각이요. 그리고 막 성탄 추리를 해놓은 게 집을 성같이 해놨어. 잘 사는 집들은. 못 사는 애들은 저 쓰레기 더미에서 쓰레기통에서 맞아. 파먹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요. 네, 네. 진짜 너무 무서워. 그 우리가 거기 가가지고 막 그 사람들을 보고 막 비난하고 판단하면 성교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존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화라든지 이런 거.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더 많이 배우고 해야 되는 것도 있겠죠.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예. 뭐예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타인의 세계관에 동의하지 않고 심지어 그 관점이 터무니가 없다고 생각하더라도 지금 이 부분이에요. 비판적인 태도로 그 관점을 어떻게 생각하는 줄 전달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뭐냐면 당신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지금 굉장히 지금 잘못된 거다. 그러면은 그거를 갖고 뭐예요? 내가 감정적인 게 아니라 분명한 근거에 의해서 그들이 그거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선교사들이 뭐 이렇게 막 그 이해 안 되는 나라로 가는 사람들 난 대단한 것 같아요. 파푸아뉴기니아에 가 있는 그 저기 뭐 손선교사라는 분 내외가 왔는데 대단하더라고요. 대단하더라고요. 선교사분들 보면은 거기서 어떻게 사시지? 제시카. 아니 그분은 저기 뭐야 아프리카 쪽이고. 케냐. 그 다음에 공감을 표현하는 순간 적대적인 관계가 협조적인 관계로 변할 수 있다. 공감을 내가 바로 표현해 주면은, 그죠? 내가 뭐 어떤 일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데 가장 친한 친구가 와가지고 나를 염장을 질러. 그러면 그냥 왼수가 돼. 근데 별 볼 일이 없었던 사람이 와갖고 내 마음을 탁 읽어줘. 그럼 그 사람이 그때부터 호감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감을 잘하면 내가 많은 사람을 얻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하면서 끌어낼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공감이요. 먼저 공감의 중요성은 자신의 메시지로 남을 설득하려고 하기 전에, 우리 되게 설득하려고 그러죠, 목사님. 목사들은 설득하려고 그래요. 대표적인 사람들이에요. 선생님들, 이런 사람들. 그런데 먼저 상대의 관점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공동체에서 갈등하는 상당량의 문제들이 제거될 것이다. 가리키려고 그러면 기분 나빠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가리키려고 그런다니까. 근데 이제는 안 가리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리키는 자리에다 자꾸 세우시더라고요. 내가 이게 자꾸 가리키려고 그러면요, 말투도 달라지고 상대방이 들을 때 지 혼자 뭐 잘난 척하는 거 같아요. 근데 이게 함께 나누면서 이렇게 함께 가면 서로가 어우러지면서 그 사람들에게 동기부여가 더 돼서 그 사람들 마음을 더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여줄 때 일의 효과가 더 있는 거죠. 나를 억지로 끌고 가면은 가기는 가는데 얼마 못 가요. 그죠? 예. 그래서 근데 먼저 이해하고 노력하는 것이 전제인데 막상 그러한 공감 능력을 보이는 것은 쉽지 않다. 어렵습니다. 이 공감 능력을 잘하려면요, 왜 어려우냐면 인간은 이기적이고 자기 지향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래서 모든 걸 볼 때 누구 관점으로 봐요? 자기 관점. 내 관점으로 본다니까요. 그러니까 절대 타인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싹 모르고 있는 사람보다는 알고 있는 사람은 그래도 조금씩 노력이라도 하겠죠. 그 다음에 사람은 다른 이들에게 자신의 세계관을 강요하고 싶어 해요. 누구든지. 이게 더한 사람이 있고 덜한 사람이 있고의 뿐이에요. 그러니까 설교를 하실 때도요, 막 강요하지 마세요. 내가 강요하면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대화하면 돼요. 그 사람을 어떻게 움직이는 건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도 뭐라 그래요? 너희는 가서 뿌려라. 그게 어떻게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할 일은 뿌리는 키우고 이끌어내시고 인도 보호하시는 거는 성령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걸 내가 그것까지 하려니까 막 전도하라 그러면 막 머리서 지가 나는 거야. 이걸 대구까지 와갖고 등록까지 시켜야 된다니까. 그잖아요. 우리 되게 전도하라 그러면 그거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와갖고 등록해서 여기서 쫙 이름이 발표가 돼야 나는 전도했다고 생각하잖아요.
이제 저는 아시지요? 뿌렸습니다. 주님이 아시죠? 그럼 가는 거예요. 믿고 안 믿고 지가 하는 거지. 그걸 내가 어떻게 해. 그다음에 남들이 자신처럼 생각하고 자신처럼 행동하기를 기대해요. 사람들은 누구나 이래요. 그러니까 자식 키울 때도 그렇잖아요. 너 엄마 아빠 보고 배운 게 그거냐? 네 엄마 아빠가 그렇게 살디? 그렇게 살았어. 너처럼 하디? 날 보고 배워. 그 배가 볼 때는요 얼마나 잘해. 그래서 사람들은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모든 거를 자기 관점으로 보게 되고 자기와 똑같이 행동하면 이건 괜찮아. 근데 내가 내 도로 편이야, 가는데 내가? 서로 가면 너는 뭐야? 나는 안 맞아. 맞아. 이렇게 돼요. 근데 이거는 누구나 나다 할 거 없어요. 똑같아요 우리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방식이 옳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자들이 남편들한테 골 때리는 거예요. 자, 너무 너무 남편들이 그래, 좋아지네. 남편들이 자기 방식이 맞대. 그러면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요? 요새 박군이라는 그 트로트 가수가 있죠. 모르시는구나. 난 임유공밖에 몰라. 이름밖에 몰라요. 뭐 한자낸지 뭔지 부르는 애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뭐가 있냐면 자기는 여자를 만나면 어떤 여자를 만나고 싶냐 그러니까 엄마 같고 누나 같고 나한테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아이고. 그러는 여자를 만나고 혼자 싶대요. 살아야겠네. 근데 아니요. 그런 여자들 많아요. 저도 그랬어요. 저는요 이게 우리 신랑이 키가 컸잖아요. 네. 방댕이도 컸어. 그러면 내가 이거 잘해, 이거 잘해. 우리 엉덩이 두드려줬어요. 그러면요, 뭐 잘해요. 근데 여자는요 엄마 같기도 하고 애인 같기도 하고 누나 같기도 하고. 네, 누나 같기도 하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여자가 뭐예요? 팔색조로 변해야 된다잖아요. 그게 쉽지가 않지. 그게 안 쉬우면 노력해야죠. 그 말이 정답이네. 아이고. 아니 내 남편한테 그걸 못하면 누구한테 해요? 아멘. 저는 이렇게 생겼어요. 남편 앞에서는요 별 칙칙 다 해요. 거기다 못하면 어디서 할 거냐? 딴 데 가서 못 하니까. 그치 누구한테 하면 미쳤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당신은 천상 여자의 소리는 누구만 하냐면 남편만 해. 아니까.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요 내가 뻗을 자리를 보고 뻗으면 돼요. 근데 이게 뻗을 자리인데도 안 뻗고 있으면은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요네. 난 그런 건 여우예요. 진짜. 요래요 지금. 요거다. 예. 그 뭐냐면 뭐 이렇게 딱 남편 눈치를 딱 보면은 뭐가 이렇게 저기 뭐 심각해갖고 뭐가 잘 안 풀려갖고 그러고 있으면 아니 할 수 있어 괜찮아 막 등집어넣어 최고. 저러네 그러면요 남자도 되게 웃겨요. 엉덩이 툭툭 쳐주면 되게 좋아해요. 무슨 그거 난 그래서 그 박군이라는 애가 얘기하는 말을 알아요. 근데 지금 소망교회 지금 은퇴하셨나요? 김지철 교수님요? 지금 은퇴하셨죠? 은퇴하신 것 같더라고. 네네네. 은퇴하셨어요. 그분이 저희 이제 신학 지도 교수였거든요. 예. 근데 그분은 사모님이 나중에 또 신학을 하셨어요. 사모님도. 근데 그 목사님 사모님이 엉덩이를 툭툭 치면서 어이구 우리 신랑 잘하네 그런데요. 그래서 내가 어머 저런 사람이 또 하나 있구나 그랬어요. 난 나만 그런 줄 알았어. 근데 그 김시철 교수님은 얌전하니 이러잖아요. 네. 근데 그걸 엄청 좋아하고 자랑스러워 하시더라고. 그치. 잘한다고 퉁퉁퉁퉁 쳐주시더라고. 해보세요 한번 반응이 어떤가. 아유 그래 해보. 그러니까 모든 여러분요, 남자가 좋아하겠지. 내 남편이요 최고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뭐냐면 내 아내를 남의 아내랑 비교하는 남자, 내 남편을 다른 남자랑 비교하는 여자. 여러분들 사람이 비교당하면요 기분 좋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아 있는데 저 옆집 여자는 날씬해 그러면 내 입에서 딱 무슨 말 나가겠어요? 아 그럼 그 여자는 살아 그러겠지. 안 그래요? 말도 못해 그래서 나도. 왜 그러면은 말도 못해 그러면은 아우 나는 저 옆집 남자 돈 잘 벌어서 좋아 그러면은 응? 거기서 살아. 누가 너 같은 거 쳐다나 봐준대 이럴 거예요. 나나니까 너 데리고 살지. 근데 뭔 얘기? 이게 바로 감성이 감성. 상대방을 세워주고. 아니요. 자기가 슬리는 남편을 세워줘야지 되는 여자가 지혜로운 여자예요. 맞아. 우리 따님이요.
아주 남편을 그냥 아주 떡으로 봐. 난 진짜 너 뭐 보고 배웠냐 그래요. 근데 요즘 젊은 애들이 다 그래요. 그래. 아니, 남자라기를 그냥 완전히 떡으로 봐요. 근데 집안에서요 자식들 키울 때도 아빠를 세워줘야 자식들이요 가정에서 질서가 잡힌다는 거 아세요? 그렇죠. 엄마가 드시고요 아빠가 주눅 들어갖고 있는 아이들은 지 멋대로 해요. 근데 지금 남편이 부족해도 애가 엄마 나 이거 해줘 그럴 때 내 아빠 들어오신 다음에 의논한 다음에 보자. 자기만 할지라도 애 앞에서는. 그리고 밥 먹을 때도 아빠가 식사하시기 전에는 손대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얘가 무서운 사람이 있고 내가 존중해야 될 사람이 있구나가 기본적으로 생겨요. 그래서 옛날에 호로자식이라는 말 있잖아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무슨 뜻이에요? 효자님 효자는 아빠는 허리를 그러니까 그 아, 호로자식이라는 소리를 왜 했는데 아빠가 없어서가 아니라 어, 아빠가 없으면 엄마 혼자 그 자식을 키울 때 집안에 존중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버르장머리 없이 지멋대로 큰다는 해서 호로자식인 거예요. 버리다 버릇없이 큰다는 거예요. 왜냐면요. 누가 엄마를 위해 주는 꼴을 봤어야지. 그죠? 애들은 아빠가 엄마를 위해 주고 엄마가 아빠를 위해 주는 걸 보면서 이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도 자기 부모를 위해 줄 줄 아는 거예요. 그게. 근데 우리 엄마는 맨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해줘도 그 엄마를 누가 위해 주는 걸 안 봤어. 나중에 커고 지멋대로야. 그래서 이 호로 새끼야. 호로 자식 그러는 거예요. 호레미 밑에서 버릇없이 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나쁜 말이에요. 저는 그 말이에요. 또 나오죠. 우리 아버지가 11월 말일날 돌아가셨어요. 11월 말일. 옛날엔 겨울이 추웠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우리 아버지가 막 사업실이라 해서 들어갔다가 나는 이런 모 같은 학교 안 다닌다고 잘 타고 나와서 재수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막 집안이 정신이 없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다 망해먹고 돌아가셨으니까. 근데 12월 말일이야. 그러니까 돌아가신 지 한 달밖에 안 됐어요. 금음날 외상값들 받으러 다녔잖아요. 근데 쌀가게 아저씨가 와가지고 우리 엄마한테 문 다 열어놓고 집도 다 망했으니까 저 유락동에 왜 이렇게 부엌문 열고 방 들어가는 집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엌문 열으면 막 집안이 막 다 한된 거예요. 그걸 다 열어놓고 방문에 걸터 앉아서 우리 엄마는 아궁지에 이렇게 쪼그리고 있고 쌀값 내놓으라고. 그게 이제 제가 자다 깼어요. 아저씨 저희가 날 3명 갖다 드릴게요. 그랬더니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그 사람이? 아 이모 호로 새끼가 이러는 거예요. 아 그때도 그럼 제가 그냥 한달 됐는데 일어나가지고 그냥 기싸대기 올려 쳤어요 제가요. 근데 16살이에요. 16살. 아이고 대단하다. 아니요 그냥 올려 쳤어요. 그 뭐냐면 저는 그때 호로자식이라는 게 뭔 소리인지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당신도 여기 지금 넘어가다가 죽으면 당신 자식도 호로자식 돼. 아이고 그래서 나중에 그냥 거기서 잘못되다고 빌고 갔어요. 오. 말을 너무 잘못한 거죠. 부모 돌아간 지 한 달밖에 안 된 그 엄동설 안에 문 열어 제껴놓고 동생들 4명 줄줄줄줄 자고 있는데 아이고. 거기다 대고 호로자식이라 그랬다가 개망신을 당하고 저기 잘못됐다고 나중에 학생 내가 잘못했다. 아 미안하다고. 그 사람 가다가 대단하시네요. 아니요 나는 막 16 잘못했다고 살이에요? 빌으라 그랬거든요. 16 가만 안 내비두고. 우리 가면 생각도 우리 못하는데. 못한다. 안 네. 맞다. 그 저는요 막 아니면은 학교에서도 뭐가 막 부정하면은 막 교장실도 쫓아들어갔어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근데 우리 엄마가 그런 거를 얘기한 거예요. 네. 지가 아니면 막 불같이 막 냄배서 막 해버리는 이런 거를 우리 엄마가 이 제 논문을 읽으면서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게 대인관계에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관계가 좋겠습니까? 저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지. 바르고 정직하게 강직하게는 살는지 모르지만 대인관계에서는 대인관계. 좋은 게 아니에요. 아, 창피해 미치겠네.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도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 일 생기면 똑같아요. 지 본성이 있어서. 그래서 공감을 가볍게 여긴다는 것은 남을 이해하는데 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공동체의 목표를 완수하는데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냐면요.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이해시켜서 데리고 가려면 시간 허비다 이거예요. 가! 그러면 너는 순종하고 따라오는 거야.
당회를 하잖아요. 그 오기용 교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당회를 하다가 만약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스톱. 그러면 기도 더 합시다 그러고 다음 당회로 넘어가래요.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음으로 그냥 넘어가래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중에 문제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해해서 한 마음이 될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죄송해요. 그게 둘째 시간 때 이영호 목사님이 강의하신 때 이제 그 한경직 목사님이 예, 예. 그러셨다고 그래요. 아, 한경직 목사님. 예. 그 오규훈 교수님이 그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예, 예. 그게 절대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서두르지 말아라. 끝까지 기도하고 한 사람이 반대자 없이 만장일치될 때까지 기다려서 하는 게 교회의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막 그 사람들을 막 푸시업해서 막 끌고 가는 게 오히려 쉬워요. 그죠? 그래도 성도들은요, 목사님 말 들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따라는 와요. 근데 뒤에 가서 나중에 뭐예요? 당을 짓는다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거라당지. 그 다음에 그래서 공감이 목사님 인간관계를 나중에 맺기 하기 위해서 효과적인 네.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제대로 활용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음. 그래서 그게 그런 이유가 뭐냐면 세 가지 오해 때문에 그래요. 공감이라는 걸 별로 안 좋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공감을 그저 친절한 행동, 예의 바르고 기분 좋은 말을 해주는 것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공감해준다는 얘기는 칭찬해주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쁜 말을 하지 않으니까. 그랬구나. 힘들었겠네. 이제 이렇게 하니까 뭐 위로의 말, 또 격려해주는 말, 뭐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공감은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이 공감은요, 상대방의 생각과 감정에 대한 느낌을 정확하게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말로. 저는요, 느낌으로는 잘 알아요. 근데 말로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아까 느끼고 이해는 한다 그랬죠? 근데 뭐 행동을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로 그거를 잘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저도 잘 안 근데 돼서 그게 그게 입이 기도 붙어갖고 우리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 하면은 남사스럽게 그 앞에다 대고 막 거짓말로 이렇게 하고 칭찬해주고 위로해주고 맨날 사람을 속이속이 하는 거로 보인 거예요. 그래서 말로 표현 안 한 거예요. 근데 공감 못하면요, 공감을 내가 표현을 못하잖아요. 그러면 딱 몇 마디만 할 줄 알으면 돼요. 아, 그랬구나. 그럴 수도 있어. 아유, 그래, 힘들었겠다. 이 말만 해줘도 돼요. 세 가지. 아니,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어. 아유, 그랬구나. 아유, 그래서 그랬구나. 이런 말들 있잖아요. 그거는요, 뭐 그 이야기에 대해서 내가 논하고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공감을 해줘야 되는데 도대체 내가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겠다는 그 사람이 막 어떤 감정을 이야기하라면, 아우, 그랬구나. 아우, 힘들었겠다. 이 정도만 해줘도 공감이에요. 그 사람이 들을 때는 그냥 감지덕지라니까요. 근데 그 말도 안 해, 우리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서운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막 누가 나한테 서운하게 해서 막 얘기를 하고 있어. 근데 거기다 대고 아유 그 사람 그거 아니야 이러면 이게 더 염장지르는 거야. 그잖아요. 지금 나는 그 사람이 막 나한테 서운하게 한 게 있어서 막 화가 나갖고 막 지금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 그 사람 그렇지 않아. 왜 너가 그렇게 봐? 막 이러면요. 또 열받죠. 되게 열나던데. 내 편되기를 원했는데 좀 힘드니까. 나랑 친한 사람이니까 내 마음을 좀 이해해 줄 줄 알았는데 거기다 대고 그 사람 칭찬하고 그러면 나는 뭐야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한 나는 뭐가 되냐고. 여러분 이렇게 사람을 얻을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는 게 이게 공감 능력이에요. 근데 공감이 잘 안 되면 뭐부터 하시라고요? 그렇게 막 하면 아유 그랬구나. 맞아. 마음이 그래서 힘들었구나. 이 정도만 해주면 돼요. 그러면요 그래. 아유 속상했겠다. 그럴 수도 있어. 그러면 끝나요. 그리고 집에 가서 다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뭐가 안 되면 말을 조심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가서 다시 생각해 보면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이게 이제 이해가 돼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 당장 이 대화라는 건 순간순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안 됐어도. 근데 이 공감은요 남자들이 더 못해요. 뭘 못할까요? 표현을 못해서 그래요.
어느 보상이 안 될까? 아, 그거 여러분, 감정 여러분요 어떤 일에 이렇게 전문적으로 세미한 일이라든지 글을 쓰는 일이라든지 뭐 작품 활동을 하든지 이런 분들 보면요 남자분들이 더 예민한 분들 많아요. 섬세하고. 예.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남자들은 안 그러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왜 그럴까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을.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남자는 말이 없어야 돼요. 우리 딸아이가 뭐라냐, 엄마는 있잖아 어떻게 저렇게 아빠처럼 재미없는 사람과 연애를 했어 이러더라고요. 말이 없으니까. 네. 근데 내가 그랬어. 나는 째잘되는 남자 별로 싫어. 음. 근데 째잘되지 않는 남자랑 사는데 재미는 없어요. 근데 그거는 네 재미지 내 재미는 나는. 근데 나 째잘되면은 그냥 들어주고 그냥 옆에서 그냥 공감을 참 잘했어요. 그 사람이 공감력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세상에 그 사람 싫다는 사람이 없어. 근데 진짜 공감력이 아니에요. 뒤로 돌아서서 나보고 그래. 당신은 저 사람 조심해 이래요. 그 사람을 파악한 거예요. 근데 또 뭐 그 앞에서는 뭐 내자가 나니까 사람들은 다 좋다고 그래서 공감해 주니까. 나보고 그러면 내가 아니 당신은 왜 날 보고 조심하라고 그래? 저는 그랬죠. 이게 막 꺾어져도 고는 고다만 이랬잖아. 그러니까 그게 아니면 그 앞에서 얘기하지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고 있다가 왜 날 보고 그 사람 조심하라고 그래? 사람을 그렇게 보면 안 돼 막 이러는 거야. 진짜 그랬다고. 근데 그때 말하면은 관계가 형성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 관계가 깨진다 이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냥 관계를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유지하기 넘어가 주라는 거예요. 그래. 그 자리에서 가리키려고 그러니까. 막 저기 하지 말고. 그리고 저는요 까만 거를 희다 그러면요 백과사전을 들이대서라도 희다고 가르쳐줘야 직성이 풀렸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다고요. 네? 잘못 알고 있으면 그거를 바르게 가르쳐줘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나쁜 마음이 아니고.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요 팍팍 웃기면요 이러고 와요. 그리고 나보고 하는 얘기가 뭐였냐면 시간이 지나가면 그 사람도 안다는 그렇죠. 거예요. 근데 당신이 그 자리에서 꺾어놓으려 그러면 그 사람이 오기가 나서도 안 꺾어진다는 거예요.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거 실수했구나 해도 딱 우긴다는 거지. 그러니까 가만 내비두래요. 그렇게 뭐 까만 거를 희다 그런다고 저기 뭐야 까만 게 하얘지네요. 흰 게 까매지네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갖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적을 만드는 거예요. 뭐 틀린 사람이 나타나면 나는 엄청 그 사람을 바르게 해주려는 막 열정에 했는데 그 사람은 나랑 왼수가 되는 거예요. 나를 막 꺾어 잘났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진짜 종이 백지장 한 장 차이예요. 그러니까 저는 좋게 해주려고 열정은 내가 쏟았는데 관계는 내가 안 줘. 저쪽은 별로 열정도 안 쏟고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해놓고 왔는데 그 사람은 좋게. 난 손해보고 많이 보고 살았어. 그래서 저는요 그 점을 되게 좋아했어요. 저 점이 내가 못 갖는 거다. 근데 그게 공감 능력이라는 건 몰랐지. 근데 대인관계를 하려면 그러셔야 돼요. 근데 목사님, 우리 목사님은 나보고 이중인격자라 그래요. 그런 걸 보고. 어떤 걸 보고. 이제 앞에서는 왜냐면 나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참 아니 그만 일이 저렇게 그거 하나 싶은 생각이 들어가 내 생각을 얘기하고 싶은데 내 생각을 얘기하면 관계가 깨지잖아요. 그래서 그럴 수가 있을까 하면 안 되는데 그럴 수도 있겠지 그렇게 넘어가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우리 목사님한테 그 사람 조심해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내보고 이중인격자래. 저희 집하고 똑같으네. 바뀌었지. 남녀만 바뀌었지. 앞에서는 그러면서 그 사람 조심해. 내가 그러면은 당신 참 이중인격자라 그런데 그 소리를 내가 그 말도 맞는 말이고 이 말도 선생님 맞는 말도 맞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남편이 저한테 저 사람 조심해 소리를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안 해야 되는 거죠. 그잖아요. 네. 근데 그 앞에서는 이렇게 해놓고는 그래서 당신 저 사람 조심해. 이러면 이거는 공감 안 해요. 아니 근데 왜냐면은 가장 가까운 사람이니까 그 사람을 조심해야 목사님이 안 다치니까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남편도 그래서 해준 건데 제가 볼 때는 왜 앞에서는 그렇게 해놓고 뒤에 와서 나보고 그러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쪽 입장에서 볼 때는요. 그러니까 진정한 공감은 저 사람 조심해 얘기를 할 때도 잘 얘기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 저 사람이 참 많이 힘들기는 했겠어. 나도 그 생각에 동의는 안 해. 어? 그런데 그 사람이 그럴 수도 있었겠어.
그러니까 당신도 그렇고 그 사람이 저 사람한테 저런 성향이 있다는 것만 알고 우리가 서로 조심하면 되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당신 조심해 그러면 단정을 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요 사람이 내가 그런 성향이 아닌데도 어떤 힘든 일을 겪을 때 내가 막 전혀 다른 모습에 내가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진정한 친구는요 내가 이상한 모습을 나타낼 때도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예요. 막 성질이 나가지고 왜 안 그래도 내가 저래? 이렇게 해도 믿어줘야 돼요. 아 제가 지금 굉장히 힘든 일이 있나 보다. 여러분요 막 엄청 힘든 일을 해놓으면요 사람이요 이상하게 변해요. 이게 내 페이스를 조절할 수도 있지만 어떨 땐 이게 조절이 전혀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기다리고 믿어줘야 되니까 단정적으로 표현하지 말고 그리고 그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아가 다르고 어가 다르고 시간적으로 그런 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공감은 잘해주신 거예요 상황이 앞에서. 그 사람하고 나하고 정 만들어서 나쁠 게 뭐가 좋을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이 강직한 사람은 그냥 적을 그 자리에서 만들어 버린다니까요. 그 사람이 만약에 뭐가 내 생각하고 틀리면은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해줘서 저 사람이 틀렸다는 거를 인정해야 돼. 근데 그 말은 맞아. 맞는데 그 사람 마음이 상해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이제 기운 없으면요 싸운다. 근데 그 목사님 이게 이제 보편적인 교회 생활에서 일어나는 감성의 교환인데 아니요 사회생활 아니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할 때 조직 속에서 조직체 속에서 상하 관계가 뚜렷할 때의 그 공감력을 어떻게 발휘하느냐. 예를 들어서 회의를 한다. 사장이 부과장들을 모아놓고 분식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 그 과연 누가 대응을 할 것인가 못하잖아요. 못합니다. 그거는 뭐 그 조직이 있으면 직장 뭐 관공서도 마찬가지고 그럴 때 이제 요 감성이 유별난 사람들은 줄서기를 해가지고 잘 빠져나가거든. 감성이 유별나다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타인 아부형 관계를 그건 감성이 잘 아니에요. 감성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거는 관계 약간 관계 회복, 이중성 관계. 그야말로 이중성이에요. 그렇죠. 그런 경우가 흔하거든. 예. 사실은 출세를 위해서. 그렇게 남자들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조심해라. 이건 다 파악을 하고 부인이 하는 행동을 옆에서 보니까 자기 직장 공동체에서 생활할 때 그 무수하게 봤던 그 실패들 사례들 그게 이제 오버랩되면서 그럴 수 있죠. 조심해라 하는 경우도 있다는 그런 예. 생각이. 그래 저보고 조심해라 했어요. 그 이제 여러 사람들을 접촉하기 때문에 내가 먼저 남한테는 경험해봤던 얘기가 못하지, 근데 그 맞더라고요. 예. 조심해라 그런데 나중에 보면 진짜 그렇습니다. 그게 맞아요. 예. 그런데 이제 괜히 내 성깔에 이제 그거를 그렇게 하면은 이중적인 것처럼 막 보인다고 갖다가 막 하는 거지 절대 틀린 소리는 아니에요. 왜냐면 그 사람은 좀 예민하게 보는 면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냥 무심코 봐버리는 거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래요. 그리고 제가 그저께인가 그 윤여정이 네. 여동생 있죠. 네네. 그뭐 교수잖아요. LG의 뭐 첫 그 예예예 임원이었다는 예. 동생이 더 이쁘게 생겼더라고. 이쁘고 능력 있다. 근데 그 나가갖고 그 토크쇼에서 얘기를 하는 걸 보고 맞아 저런 거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 그래서 그 골프 뭐 그쪽을 뭐 관리를 했었나 봐요. 골프장 같은 데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그 저기 뭐야 그 사람이 임원이라는 걸 모르고 뭐 골프 공지 뭐 주소라 그랬던가 뭘 했대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 순간 이게 뭐지 그러면서 이제 탁 받아칠 수도 있잖아요. 자기 임원 정도나 됐는데. 근데 그 순간에 내가 여성으로서는 처음 이런 자리에 있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이 상황을 지혜롭게 넘길 수 있지. 그래서 가서 그 공을 주소도 줬대요. 주면서 이제 내가 말을 그대로는 못 전하겠는데 저기 뭐 이제 뭐 사장님이라면 사장님 뭐죠? 사장님이 저기에 저렇게 우리의 그 수칙이 있으니까 다음에 오셨을 때는 저 사항을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걸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이렇게 주워다 드렸는데 다음은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말이 이 사람이 뭔가 책임자잖아요. 책임자의 입장에서. 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막 그 다른 남자 직원들이 오면서 막 뭐 잘했다고 그러고 가더래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순간 감정이 없었겠어요? 그렇죠. 왜냐면 내가 임원이고 막 이것만 생각하면은요. 아니 이 사람이 뭐 이러고 나올 거 아니에요.
나를 여자라고 무시받나? 저부터도 그럴 거예요. 어? 아니 여자라고 나를 무시받나? 이 여자들한테는 유리천장이라는 게 있어요, 진짜. 막 축해줘서 막 일을 잘해갖고 막 올라가다가 보면요, 어느 순간 제가 여목사잖아요. 어떤 일이 있냐면요, 남자 목사들하고 같이 있어도 여목사가 일을 더 잘해요. 더 잘하는데 이 담임 목사님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이 있냐면요, 남자 목사는요 당연히 담임 목사가 된다고 생각하고 여자 목사는 너는 그냥 전도사 수준으로 끝난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월등해도요. 그러면 그런 걸 이렇게 딱 볼 때 얼마나 기분 나쁜지 아세요? 확 그 순간 막 차별당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 장석교회가 그것 때문에 그 목사님 나가신 거예요. 여목사들을 갖다가 뭐 은퇴하신 게 아니고? 은퇴하신 게 아니고? 아니요, 그건 이용남 목사님이고 그 후임으로 왔던 분이 그런 여교역자들하고 그런 문제 때문에 문제가 생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갑질은 아무한테나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여자라고 해서 뭐 이렇게 함부로 했다는 진짜 큰일 나는 세상이에요. 그런데도 해. 그래요. 그런데 뭐 저기 여군 그 네. 이중선거 하는 것도 그 사건도 봐봐요. 그렇게 정부에서 미투니 뭐니 해갖고 막 그렇게 군에 그런 일이 없게끔 하느라고 계속 저기를 했는데도 그래도 일어났잖아요. 그거를 그냥 아주 우습게 듣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뭐 전례적으로 그냥 그래도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그 사고가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지금 어디 가서 그렇게 했다간 진짜 인생 망친다고 긴장을 바짝하는 사람은 안 해요, 그런 행동. 그렇죠. 예. 자, 이제 우리가 그다음에 이제 둘째는 뭐냐면 뭐를 해야 된다고요? 말을 친절한 말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확한 말로 표현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표현에 내 감정이 막 격해져 있다든지 어떤 쪽으로 부정적으로 치우쳐져 있다든지 할 때는 그게 제대로 안 나타나겠죠. 그다음에 둘째는 공감을 동정심과 혼돈하는. 동정심 우리가 옆에서 아우 불쌍해 가요 어떻게 저 사람 도와주지 이러면 뭐라 그래요? 너는 그냥 동정심이 많아갖고 탈이야 그랬죠. 근데 공감하고 동정심하고는 같지 않아요. 여러분요, 공감력이 높은 사람이 동정심으로 치다면요 그 사람 인생 바닥나요. 동정심과 공감을 그 사람을 도와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공감은요 내가 감정만 읽어주면 돼요. 그잖아요. 감정만 읽어서 그 사람 마음이 힘들지 않게끔 그 사람 마음에 어떤 새로운 동기부여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동정심은 뭐예요? 내가 가면서 다 나를 희생하고 치닥거리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라 그러면 목사 못 해먹어요. 지치죠. 네. 그리고 사람은 못 해요 그거. 근데 가식이 아니면 되죠. 내가 그 사람 마음을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게 거짓이 아니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공감의 언어는 당신은 생각이나 이런 감정이 들겠군요. 에서 당신이라는 말로 시작하는 거예요. 공감은 뭐야? 당신. 그 사람의 기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뭐라 그랬죠? 아, 그랬군요. 그러셨겠어요. 이거 누구예요? 당신이 힘들었겠다. 당신이 그때는 뭐 이런 일이 이렇게 됐겠다. 서운했겠다. 이게 공감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신이 기준이에요. 상대방이 기준이에요. 그런데 동정은요, 나예요, 나. 나로 시작해요, 나. 그래서 내가 당신을 보니까 뭐 이렇게 해야 되고 뭐 이렇게 이제 그런 말의 표현의 그 주체가 공감은 누구로요? 당신. 동정은 나 중심. 예.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는 매우 적절한 말이지만 공감을 표현하는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동정심이. 여러분이 마음에 그 자비하는 마음이 없으면 공감도 못해요. 그죠? 따뜻한 마음,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공감도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제대로 하지 못했던 이유는 뭐라고요? 말로 잘 표현을 못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셋째는 공감하는 말을 하면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동의하고 인정해주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반대할지 모른다고 오해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들 계속 하는 거죠. 그 앞에서는 어머 그래 이렇게 해놓고는 뒤로 와서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남의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이 진짜 이중인격자처럼 그게 보이는 진짜 거예요. 이중인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옆에서 그 사람을 지켜보는 사람은 이중인격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앞에서 어머 그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막 너무 위로가 돼갖고 좋아서 그러는데 뒤로 가갖고는 아유 저 사람 뭐 그런 걸 가지고 그래 이러면은
옆에서 지켜봤던 사람은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두 면을 다 보는 거 아니에요. 그 이중인격자처럼 보이죠. 위선자. 그렇죠. 위선자. 앞에서는 그래놓고 그러니까 제가 뭐를 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뒷판단 하시면 안 된다고. 그건 공감이 아니에요. 네? 공감은 말 그대로 그 사람의 감정이 이럴 수 있다는 거를 내가 느껴주는 거예요. 느끼고 표현해주는 거예요. 당신의 마음이 이랬군요. 거기서 끝나야 돼. 뒤뒤뒤 한 봐주면. 그렇죠. 뒤에 가서 하면 안 되죠. 그리고 거기서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지금 내가 막 너무 막 아이 때문에 속이 상해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끝말 이어주기 있죠. 네. 아우, 아들 때문에 속이 상하시군요. 이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거기다 대고 아이고 애들 키우다 다 그래. 어디 해봐요. 대부분 그렇게 말해요. 그렇게 대부분이 그런다니까요. 네. 아이고 그게 내 중심이잖아요. 아우 나도 애 키워봤지만 애 새끼들이 다 그래.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공감력이 있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힘드시군요. 아들 때문에 내가 지금 속이 상해갖고 막 이러면은 내 중심으로 하는 말은 아유 나도 애 키워봤지만 다 키우고 그래. 그 다음에 공감으로 말하는 말은 뭐예요? 아이 때문에 지금 힘들구나. 당신 마음이 힘들구나. 이거예요. 아이고. 앞에 뭐만 바뀌면 돼요? 주어만 바뀌면 돼요. 당신. 그 사람 입장. 재밌죠? 알면 재밌어요. 왜냐면 우리가 이거를 하고 살았는데 내가 막 나를 생각해봐도 웃기는 거야. 나는 왜 그거 그러고 살았지? 막 이러고 느껴지니까. 그리고 있는 그대로를 존중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스트레스가 심하거나 오해를 받아서 짜증이 나거나 방어적이 될 때는요 공감 능력이 가장 떨어져요. 당연하겠죠. 내가 막 지금 스트레스 받아갖고 막 그냥 모든 판단이 안 되게 막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데 누굴 공감해줘요? 상처나 주지. 그럴 때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게 좋아요. 그런데 죽어도 해줘야 되면 뭐예요? 그러셨군요. 그럴 수 있네요. 이것만 해주시라고요 그냥. 네. 그리고 끝말잇기. 그 다음에 공감 능력이 가장 떨어진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공감은 자신의 내면의 안정감과도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가장 중요하냐면 내 감정을 내가 읽어야 돼요. 지금 내 감정이 이게 지금 불안정하다 그럴 때는 내가 스스로 그걸 통제를 해야 되는데 이게 생각하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살아가다 보면 순간순간 지나가니까 뭐가 나오는 거예요? 지성질대로가 나오는 거예요. 지 인격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인격도 뭐예요? 만들어져 가는 거잖아요. 내가 자꾸 의식을 하고 노력을 하고 한 텀씩 하다 보면 된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저는 이게 고쳐진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네, 인격 수양. 그러면 인격 수양이죠. 인격 수양이에요. 그걸 하면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어떤 사람이 힘들다는 걸 느꼈냐면 지금 내가 너무 힘든데 막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힘들더라고요. 나는 막 지금 얘기도 하기 싫고 힘들어. 근데 막 자기의 이야기를 예전 얘기부터 레파토리를 다시 돌려갖고 또 해. 그러면 막 진짜 막 귀가 막 울리는 것 같고 너무 힘들어요. 대화는요 피드백이에요. 주고받고 그래야 돼요. 핑퐁. 근데 이제 남자분들 얘기를 할게요. 남자분들 중에 이런 얘기를 잘해요. 당신이 말하는데 끼어들어. 여러분요 끼어드는 게 대화예요. 나는 끼어들면 제일 싫어. 누가 이야기했잖아. 그랬어. 대부분의 남자들이 자기가 뭐 막 말하다가 내가 막 얘기를 하는데 저쪽에서 이제 예를 들어 아내 입장에서 보니까 그거에 답이 있어 자기는. 네, 그럼 그렇죠. 아니 있잖아. 설명해 준다고. 그래. 근데 그 설명을 해줄 때 뭐라 그러냐고요. 지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아니 그거 아니, 있잖아. 있잖아. 이런 거예요. 아니가 문제지. 네. 왜 너랑 나랑 생각이 다르다고 지금 네가 훈계질 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당신이 할 말이 없으니까 뭐라 그래. 당신은 남의 말 자르고 끼어들어 있잖아. 싸우는 거에 괜히. 근데 그 말을 특히 남자분들이 잘해요. 아이고. 여자분들은 끼어든다는 얘기 잘 안 해요. 가만히 보세요 한번요. 왜냐면 여자들끼리는 쨍알쨍알 주고받고 잘해. 남자분들은 주도적으로 내가 얘기를 해야 돼. 근데 네가 내 말을 끊어버리면 짜증나는 거야. 그렇게 끼어든대. 그럼 안 끼어들면 네 말 다 끝난 다음에 할 때 난 아무것도 생각 안 나는데 무슨 말 했는지. 맞아. 그잖아요. 한 시간을 끼어들지 말고 있으라고 해서 한 시간을 가만히 들어봤는데 나중에 다 까먹어. 이 말에는 이렇게 대답하고 이 말에는 이렇게 대답했어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서 나 다 까먹었어. 네. 그러면 밑다고 꿀떡꿀떡거리고 있는 거죠. 이게 대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대화가 아니지. 대화는 통일이지.
주고 받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내가 막 하는데 그거에 느낀 점이 있으면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아까 뭐가 문제라 했죠? 아니, 그게 아니고. 여기 문제야. 그냥 팍 올라가 버리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고 하면 아니 그게 무시하는 거니까.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냥 그 아니 앞전에 아니 말한 틀렸어 이 거잖아요. 소리잖아요. 근데 그걸 18분으로 잘하는 사람이 있어. 그게 아니고. 아 바로 준대. 아니 그게 아니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두 사람이 대화를 하는데 머리가 샤프하게 빨리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일을 막 판단하는데 내가 딱 보니까 다 내 들어갔어. 말이 맞아. 음. 이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게 약간 못 미쳐. 그러니까 내가 말을 잘라. 네. 자르고 그거 이렇게 하면 돼 이래 버리잖아요. 그럼 네. 저 사람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그죠? 안 기분 나빠요? 내가 뭐 나는 막 지금 잘났다고 막 이걸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의 답은 이거 그리고 탁 튀어나와. 그럼 기분 나쁘잖아요. 기분 나쁘지. 끝까지도 안 듣고 끝에 어떤 말이 나올지도 네. 모르니까. 기분 나쁘고 인격 말살 당하는 것 같고 자존심 땅에 떨어지고 근데 그게 특히 여자들은 그거를 이렇게 장을 좀 두고 봅시다. 잘 그래. 남자분들이 그걸 잘해요. 아이고. 그러니까 여자들은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은 네. 그냥 이렇게 막 얘기하는데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면은 그냥 들어주세요. 들어줬다가 거기서 다 얘기할 필요 없어. 몇 개만 추려갖고 대답해주면 돼. 근데 대답해주려면 잊어먹어. 잊어먹어. 맞아요. 그러니까요. 진짜 저도 그거에 누르고 안 해보려고 했는데 잊어먹더라고. 그러니까 아까 저 말에는 이렇게 대답을 해주면 참 좋았는데 나중에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뭔 얘기했었지 이렇게 돼요. 그때 뭐 메모할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 나이가 들면요. 예를 들어서 부부 싸움을 하는데 이 누룽지를 먹는 걸로 이제 뭐 시비가 붙었는데 누룽지로? 아니 이제 누룽지를 예를 끓여 들어서. 먹을까 뭐 죽으로 먹을까 이래 시비가 붙었는데 나는 누룽지다 이거 아니다 밥을 먹자 이래가 하잖아요. 그럼 한 5분 지나면 누룽지는 없어지고 엉뚱한 걸로 비하가 돼가지고 말꼬리 쌓고 이제. 왜 짜장면이 뭐 좋니 나쁘니 이런 식으로 둔갑을 해뿌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들면 그래요? 나이 얼마 안 됐는데 지금. 아니 그 이제 되게 이제 80살 와이프가 약간 치매기가 왔나? 치매기가 오고 이제 그런 분들 부부 엉뚱한 싸움이 대로 이제 예, 흘러가고 그런 게 감정이 참 많아진다는 이야기. 아. 그렇게 처음에. 그러니까 처음에 앞에 싸움 그걸 갈 것도 떠내가 모르고 먹고. 결말은 엉뚱한 걸로 그 뒤가 지지부지. 대부분의 부부 싸움이 나중에 싸우다 보면 왜 싸웠는지도 그럼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래. 엉뚱한 데 가 있는 게지 네. 결국은. 나중에 있다. 우리 왜 싸웠지? 이렇게 돼요. 미안스러워 근데 그럴 때는 약간 위트가 있는 게 좋아요. 예, 유머가 있어요. 유머가.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유머가 없잖아요. 근데 남자들이 이게 유머가 있으면요. 그거를 참 잘 넘기더라고요. 예. 나는 그래서 유머가 있는 사람이 좋아. 그러면 막 그때 막 좋다고 이렇게 해줘요. 그러면 나는 못하는데 난 유머 없어요. 그죠. 왜냐면 그냥 정확하게 칼. 떨어져야지 뭐 갖고 이렇게 실없는 소리도 할 줄 몰라요. 근데 이렇게 강연할 때 이렇게 시절되는 소리를 잘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요 남자들도 이렇게 유머가 있는 사람은 사회관계도 잘 그렇습니다. 예. 왜냐면 그런 분위기를 잘 넘어가잖아요. 왜 그 강철 부대에서 예. 그 박준우를 막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 그 믹스 커피 저도 보다 깜짝 놀랐어요. 그 탕물에서 막 그 갖고 막 하다가 다 지쳐가지고 이제 탁 놨는데 갑자기 믹스 커피 맛있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다 벙찔 거 아니에요. 그 분위기는 싹 갖고 있는데 그 나중에 그리고는 탕으로 입에다 마셔갖고 푹 품은 거예요. 그러니까 까까까 대고 막 웃은 거예요. 여러분요 그게 그 사람 걔는요 자기도 모르게 했는데 그 사람 속에 배어있는 유머예요. 유머 감각. 네. 그래서 그 분위기를 완전히 싹 바꿔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그러면 되게 매력 있어요. 그잖아요 여러분요 반전을 만드는 거야. 목사님들도 이렇게 있을 때 아주 유머러스한 목사님들하고 설교 듣고 또 교회 신앙생활하면 재밌어요. 목사가 너무 그러면 문제가 있지만 저 장경동 목사님처럼 너무 저러는 것도 싫었어. 뭐가 지나치면 그죠. 근데 하여튼간에 목사여서가 아니라 누구든지 약간 유머가 있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유머 같은 책 그리고 이렇게 왜 탈무드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 좀 봐주시면 그 지혜로운 멘트 있잖아요. 어느 순간에 딱 지혜롭게 내 말이 아닌 그런 말을 인용해서 딱 해주면은 또
또 사람들이 기분 상하지 않고 또 깨달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상식적인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봐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공감은 힘들지만 이게 시간 다 공감은 힘들지만 절대적으로 소통할 것을 노력하도록 요구한다. 노력하셔야 돼요. 그리고 남의 얘기를 듣는 것보다 내 입장을 자꾸 전하려고 한다는 얘기는요. 그 사람이 공감이 그렇게 약해지는 이유는요. 뭐냐면 내가 너보다 똑똑하다는 거예요. 그게 다른 말이 아니고. 제가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 때 순례문이 불탔잖아요. 네. 근데 그 이제 경비 쓰는 사람이 막 그 자초지종을 얘기할 때 이명박 대통령이 한 행동 혹시 생각나시는 분 계세요? 이 사람은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 앞이니까 막 쫄아가지고 뭐가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고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알았으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확 앞질러 간 거예요. 이명박 대통령은 앞질러 간 거예요. 그 사람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판단이 벌써 앞질러 가서 이 대처 문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뭐 어쩔 줄은 모르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딱 보고 그래서 저 이명박 대통령 B형이구나 그랬어요. 머리가 샥하게 들어가요. 여기 말하면 여기 와 있어야 돼. 내가 똑똑한 거예요. 똑똑한데 이 사람을 무시하지 않았으면요 그렇게 행동 안 해요. 일국의 대통령이요. 그 매스컴으로 다 나가는데 거기서 그거는 그렇고 이러고 그냥 앞질러 가버리잖아요. 근데 뭐예요? 공감을 못 해주는 그 베이스에는 뭐가 있냐면 무시하는 거예요. 너는 나보다 모른다 그러니까 그것다 대고 가르치려고 그러고 네가 행동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공감을 못 해주는 이유는 둘 중에 하나잖아요. 너 그거 생각이 아니야. 가르치려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말에 표현을 못하고 그러니까 가르치려고 그런다는 얘기는 나는 아니지만 그 사람이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니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어디 가서 가르치려고 그러면 그럼요. 그리고 가르친다고 그러면 생각하면 기분 나쁜 거예요. 네가 뭐 이렇게 잘나서 나를 가르치냐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아니었어 그러지만 그 속에는 그런 게 바탕에 깔려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올바른 공감이란 그러면 뭐냐. 올바른 공감은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생각을 알아채서 이해하고 존중해주는 능력이에요. 그거를 그 감정을 이해하고 존중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공감이란 다른 사람이 무엇을 어떻게 왜 느끼고 생각하는지를 올바르게 판단하는 능력. 아까 뭐라 그랬죠? 사람은 다 자기 기준으로 본다 그랬죠? 그 자기 기준이 아닌 객관적인 올바른 입장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쉽지 않죠. 네, 그러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감을 잘해준다는 거는 굉장한 인격이에요, 여러분요. 그 다음에 공감을 잘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관심과 걱정을 표현할 줄 알아요. 여러분요, 이것도 제가 아주 공감력이 떨어졌다가 지금 광고를 하래. 저는 이렇게 사람이 뭐가 이렇게 표정이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뭐가 문제가 있잖아요. 제가 그러거든요. 저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냥 묵묵히 그냥 견디고 넘어가거든요. 누구한테 그걸 칭칭 찍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다 자기 기준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저도 남도 그런 줄 알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막 힘들어하고 그럴 때는요. 그냥 이렇게 지켜보고 지금 저 사람이 힘들구나 이래도 그 앞에서 너 지금 힘들구나. 그래. 그럼 나랑 가서 어디 차 한 잔이라도 마시고 바람이라도 쐬자. 이걸 못 한다니까요. 왜냐면 내가 그런 거를 이렇게 원하는 성향이면 그 사람한테 해요. 근데 나는요 묵묵히 견디니까 너도 견딘다고 생각한다니까요. 그 여러분이 이게 자기 관점으로 본다는 거. 그러니까 사람은 다르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많은 사람을 포용하려면요 너랑 나랑은 틀린 게 아니라 다르다는 거를 인정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각양각색이에요. 이게 이제 MBTI라는 거 보면 16가지 성향으로 나누어진 게 있고 애니어그램은 또 9가지로 또 이렇게 원으로 돼서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MBTI를 보면은 ESTJ야. 그리고 애니어그램을 보면 8타입이야. 이거 골 때리는 거예요. 왜냐면 ESTJ는 사업가 성향이에요. 그리고 모든 일을 막 조직력 있게끔 하고 현실적이고 판단하고. 근데 또 8형은 뭐냐면 배짱. 막 이게 같이 있으니까 그냥 뭐를 이유를 확 저지르고 막 푸시업 이렇게 밀고 나가는 건 엄청 잘해. 근데 이 사람들의 단점이 뭐냐면 타인 생각을 별로 안 해. 나빠서 타인을 생각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리더십. 내가 열심히 리더십에서 내가 열심히 하면 오겠지. 오고 오겠지. 근데 가서 뒤에 가서 이렇게 챙겨서 가는 거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거를 알고 공부를 하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뭐를 변했냐면 저는 목회를 하더라도 나는 함께 걷는 목회를 하겠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근데
그 친구 하나가 뭐라 그러냐면 목사가 하라고 그러면 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야 네가 무슨 공산당이냐? 그잖아요. 무슨 공산당이에요. 지가 하라고 하는데 지가 하나님이에요. 제가 막 대놓고 그랬어요. 이 공산당이고 하나님이냐고. 근데 여러분요 의외로 목회자들이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분들 많아요. 이제 지금 젊은 사람들은 그래도 많이 바뀌었지만 예전에는 좀 그런 분위기였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 공감을 잘한다는 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그 관심과 걱정이 있으면은 표현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내가 걱정해도 표현 안 하면 상대방은 몰라요. 야속하고. 왜냐면 제가 이렇게 이제 혼자 됐을 때 우리 집안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와서 나를 걱정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이유는요 어떻게 할 줄 몰라서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를 몰라서. 근데 제가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엄청 서운하더라고요. 나도 니네들 그런 일 당하면 나도 안 해. 괜히 이런 마음도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극도로 힘들 때인데 아무도 그거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그때 우리 엄마가 제 손을 꼭 잡더라고요. 동생들한테 서운해하지 말아라. 엄마도 그랬다. 근데 우리 엄마가 셋째 딸인데 언니들이 있어도 아무도 당신을 그 남편 보내고 그런 일이 있을 때 아무도 와서 자기 마음을 이해해주고 부모도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 90이 넘어서 돌아가셨으니까. 그런데 막 거기에 막 눈물이 확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내가 알고 어떻게 하지 뭐 걱정할 일이 아니라 그럴 때는 우리 차 한 잔 마시러 가자. 응? 아무개 우리 바람 좀 쐬러 갈까? 뭐 어디 뭐 이렇게 물어보세요. 내가 이렇게 같이 좀 뭐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내가 뭘 해주면 좋을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때는요. 나 가만 내비도 그러면 그래 그럼 더 기다릴게. 언제고 필요하면 얘기해.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막 안 가겠다는 사람을 잡아 끌고 갈 일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그래 그러고 나오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두문불쭉 나오기 싫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그 감정이라든지 그런 관심, 걱정을 잘 표현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잘하기 위해서 요거까지만 해야 돼요. 감정을 묶어두기. 감정을 묶어둬야 돼요. 첫째, 자기 인식 능력을 발휘해서 스스로 어느 정도 화가 쌓였는지를 판단해요. 뭐예요? 자기가 이게 베이스가 안 돼 있으면 공감 못 한다 그랬죠. 그럴 땐 괜히 어설프게 건드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둘째는 충동을 자제하고 화가 치밀어 올라도 현명하게 행동해야 된다. 그러려면 화가 치밀어 올라도 현명하게 행동하려면 뭐예요? 한 템포 늦추셔야 돼요. 서두를 일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셋째는 공감 능력을 발휘해서 상대방 입장을 먼저 이해한다. 여러분요 모든 사람들은 내 입장 먼저 생각해요. 근데 상대방 입장을 생각해 보려면요 자기를 내려놔야 돼요. 그죠? 근데 이게요 훈련에 의해서 돼요. 왜냐면 계속 저 사람은 이제 내가 완전히 그 사람은 그렇다고 단정 지어놓고 저 사람은 맨날 저래. 뭐 이제 이런 얘기 들으면 우리 설교할 때 그러잖아요. 이건 어느 인간이 들어야 돼. 막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아니에요. 그냥 필요한 거면 내가 듣고 내가 고치면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 입장에서 그럴 수도 있었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나도 편해요. 저 인간하고 나하고 생각이 왜 달라 이러면 내 심사도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감정을 잘 다스리고 묶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타인 관계를 잘하려면 뭐예요? 우리 앞에서 배웠던 자기 감정 읽기, 자기 감정 인식하기, 자기 감정을 케어하는 거 이런 거를 잘 하셔야 돼요. 그게 기본 베이스죠. 그 다음에 질문을 통해서 문제를 파악하라. 아까 질문하라고 했죠. 내가 너를 위해서 뭐를 해줬으면 좋겠니? 내가 혹시 도울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해. 기다리고 있을게.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기도도 안 하면서 내가 기도해줄게 하지 마세요. 내가 기도할게 그래놓고 기도하면 나중에 얼마나 양심이 찔리는 줄 아세요? 그 다음에 질문을 통해서 우선 상대방의 생각과 감정을 설명하면서 그가 사용하고 있는 단어를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을 때는 그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 감정에 따라서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이 어떻구나 어떤 단어를 많이 쓰는 거 보니까 지금 이렇구나. 근데 여러분이 이게 한 번에는 안 되는데 자꾸 트레이닝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욕구와 기대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에도 관심을 가지시면 돼요.
그러니까 난 그냥 놔둬. 나 가만 놔둬. 난 혼자 있는 게 좋아. 자꾸 이러면 이 사람이 진짜 혼자 있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막 자꾸 울어. 인생이 뭔지 슬프고 앞을 생각해도 뭐가 이러고 막 이렇게 절망스러운 소리를 하면 이 사람은 지금 앞에 희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들어보시면 알잖아요. 그러면 그 말에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시면 돼요. 아, 지금 이 사람 상태가 이렇구나. 되게 공감은, 그리고 이게 이제 또 슬프고 나쁜 일에 대해서는 공감을 그래도 나름 잘해. 위로도 잘해. 근데 남 좋은 일 있을 때 공감하나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거 뭐? 그죠? 사돈이 밭을 사도 배가, 사촌이 사촌이 밭을 사도 배가. 왜 아파요? 전 진짜 그 말이 이해가 안 됐어요. 나는 밥 못 샀으니까. 남 못 샀는데 그 사람이 산 게 왜 배가 아프냐고. 그게 이게 성격이에요. 그런데 언젠가 제가 가장 관심을 갖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걸 그 사람이 하고 나는 못하니까 그때는 성질 나더라고. 그러니까 뭐예요? 내 관심은 밭 같은 데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일에는 별로 반응이 내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관심 있는 어떤 분야에 나보다 탁월한 사람이 나타나면 왜 나는 이러고 들어가잖아요. 왜 나는 아유 진짜 내가 이러면서 자기보다 못 자기를 이겨야 비하하는 되는데. 것도 뭐예요? 그런 감정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욕구와 기대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잘 관찰하시고 그 다음에 상대방의 주관적인 관점에 초점을 맞추세요. 그 사람이 현실은 아닌데 사실은 아닌데 자기 혼자 막 주관적으로 막 이상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타인들과의 관계에서 그 사람이 지금 굉장히 어려워해. 사실은 그 사람들이 이 A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 안 해. 자기 혼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그럴 때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아우 아니야 그 사람 안 그래 이러잖아요. 이건 초치는 거지. 그죠? 지금 이 사람은 그렇다는데 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객관적인 사실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건 내 생각이에요. 그거는 뭐 이럴 때는 뭐요? 이거예요. 여러분 그잖아요. 막 아유 네가 힘들었구나. 아유 그래 서운했겠다. 이 정도만 하시면 돼요. 얼마나 쉬울래면 얼마나 쉬울지 몰라. 말 몇 마디만 잘하면 돼. 표정 관리만 잘하면 돼. 그것도 훈련이지. 그러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 그러니까 내가 이게 안 될 때는 잘 안 될 때는 그것부터 해보시라는 거예요. 아 그랬구나. 아유 그럴 수도 있어. 그럼 아유 그래 맞아. 이것만 해주셔요. 이 말만 입에다 달고 있어도 공감의 50%는 실행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자들의 용어지 남자들은 그러기가 좀 어렵지. 남자가 앉아서 아유 그랬구나 이러면은 근데 여러분들이 남자들 입장을 생각하시면 돼요. 저보고 아까 여우라 그랬는데 여우가 아니고 우리나라 남자들이 그런 세대를 살았어요. 자기 감정도 표현도 하지 못하고 그리고 여러분 가장이 된다는 거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부담스러운 건지 아세요? 그렇죠. 무거운 족쇄죠. 영청에서 남자분들 보면 가려워요. 왜냐면 내가 힘든데도 내 가족들 때문에 쉴 수가 없어. 그리고 나와서 막 무시를 당하고 막 그런 일들을 막 겪을 때 그걸 집에 가서 얘기하겠어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속상하면 소주 한 잔 마시고 들어오는 거예요. 당신은 술만 먹어 이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기는 뭐 그런 분은 없겠지만 그럴 땐 뭐라 그래요? 힘들었지. 힘들었지? 욕받다면서. 무조건. 그래서 남편 나갈 때 들어올 때 항상 웃는 모습으로만 맞아줘도 여러분요 남편은 위로를 얻어요. 그리고 아유 당신 몸 생각해야지. 그리고 그냥 술국이라도 끓여주세요. 그리고 그게 한참 지난 다음에 그 사람이 조금 있으면 너덜너덜 얘기해요 남자들도. 그죠? 왜 아내가 자기를 이해해준 것 같거든. 내가 어저께 그런 일이 있어서 그러면은 그때 뭐라 그러시면 돼요? 거기서 아유 당신이 참지. 아니요. 뭐라 그러시면 돼요? 그렇구나. 아유 그랬구나. 그랬구나. 그 가정이 얼마나 화목해요. 근데 그런 아내랑 살면 어떠시겠어요? 아유 막 뭐 다 해주죠. 말 한마디로. 그리고 남자들은요. 목사님 우리 잘해봅시다. 아내가 자기를 인정해주면은 남자들은 자신감이 생겨요. 근데 집에서 아내가 자기를 묵사발로 눌러버리면 바깥에 나가서 이제 기운이 하나도 안 나요.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유 집구석에서 옆에 내가 이래요. 괜히 애막에 화살을 거기다 돌려요. 그리고 남자도 여자가 나이 먹어가면은 주름도 생기고 그 이뻤던 것들도 다 변해져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배짱도 생기고. 고마워. 여러분요 가끔 그 TV에 뭐 인생 다큐멘터리 해갖고 나오는 사람도 보세요. 어쨌든 저 거기서 보면요 여자들이 신비로운 게 아니라 남자들이 신비로운 사람들이 많더라고. 그 막 아내가 그 치매가 걸려갖고 다 잊어먹고 히쭉히쭉 하고 있는데도 그냥 이쁘다잖아요. 그리고 어떤 할아버지가 나왔는데 할머니가 4살인가 더 먹었는데 6살인가 더 먹었는데 이가 다 빠졌어. 나이가 먹었는데. 그리고 그냥 진짜 이제 나이 먹으니까 그 6살 차이가 완전히 하늘하고 땅이더라고요. 할아버지는 건강한데. 근데도 이뻐. 당신이 제일 이쁘는데 내가 아무리 쳐다봐도 반응을 안 해. 근데 이 여자는요 웃는 거예요. 여러분요 말 한마디로 있잖아요. 관계가 행복해져가고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다면요. 그것이 말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돈이 그래. 들어가 뭐가 들어가. 한마디 천명하게 갔는데. 아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예요? 상대방이 주관적인 관점에다 초점을 맞추고 객관적인 사실과는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감정이 되는 거. 그 다음에 상대방의 주관적인 진실이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 그게 진실인 거예요. 지금 상태에서는요. 그 다음에 중요성을 이해받지 못할 때 어떤 기분이 드는지에 대해서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상대 바꿔서 생각해보세요. 나는 이게 엄청 지금 막 스트레스가 되고 이 일 때문에 내가 고민하고 있는데 남편이 나를 갖다 옆에 내가 할 일 없으니까 그따위 거에 묶여갖고 그래 그러면요 진짜 그 남자 꼴뚜기지. 그죠? 어떻게 남편이라는 작자가 이러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많이 노력을 하시면은 세상이 바뀝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이거하고 연계돼서 또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감정이입도 잘 하셔야 돼요. 감정이입. 네, 근데 이 감정이입이라는 거는 그냥 그 마음을 이렇게 같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이 감정이입이 너무 심하면요 자기가 힘들어. 막 슬픈 사람 보면 막 같이 슬퍼져갖고 막 오고. 근데 여기에 이제 감정을 경계하는 경계짓기가 있어요. 이게 같이 있어야 이게 세 개가 같이 돌아가야 공감이 완벽해지는 거예요. 이건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